놀랍다. 빈예서의 재능은 충격적이다. 이 아이는 정말 비범해. 조명이 켜지기 전 스튜디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무대 뒤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오늘 무언가 터질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예언처럼 스튜디오를 떠돌았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아직 체구도 작은 한 참가자 빈예서가 있었다. 그날 녹화는 평범한 경연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제작진이 준비한 콘셉트도 흔했다. 세대의 다리, 새로운 목소리, 반전의 밤. 하지만 이상하게도 리허설 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대기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스태프들이 가끔씩 화면을 힐끗 보고는 서로 시선을 맞췄다. 방금 저 톤 들었어? 마이크 문제 아니야? 아니, 저건 사람 목이야. 빈예서는 리허설에서조차 힘을 빼고 노래했다. 그런데도 공간이 흔들렸다. 음이 커서가 아니라 결이 달랐다. 숨이 얇게 미끄러지며 음을 감싸는 방식. 끝음을 놓지 않고 미세하게 떨며 감정을 남기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이에 나오기 어렵다는 정확한 침묵. 노래 중간에 잠깐 멈추는 순간의 설득력이 너무 완벽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하는 멈춤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본 녹화가 시작되기 30분 전 심사석 쪽에서 낮은 언성이 오갔다. 누군가가 스태프를 급히 불렀다. 빈예서 무대, 조명 큐 바꿔요. 지금 느낌대로면 밝으면 안 돼요. 연출팀이 고개를 젓자 또 다른 사람이 더 단호하게 말했다. 밝으면 관객이 울기 전에 웃어요. 오늘은 울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송가인, 무대 위 감정의 온도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 그는 심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현장 전체의 리듬을 바꾸고 있었다. 빈예서의 순서가 다가오자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무대 위 마이크 체크가 갑자기 2번이나 반복됐고 밴드팀의 이어 모니터가 교체됐다. 장비 문제인가? 관객석이 술렁이는 순간 제작진이 급히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눌렀다. 그런데 스태프들은 안다. 그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완성도가 불러온 긴급 조정이었다. 누구도 그 무대가 이렇게까지 위험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위험하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너무 성공할 위험이었다. 드디어 무대가 어두워졌다. 한 줄기 조명이 바닥을 갈랐다. 그리고 빈예서가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소리가 사라졌다. 박수도, 환호도, 기침도 멈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부터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듣게 될 거라는 걸.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건 감탄이 아니라 놀람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빈예서의 목소리는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른을 흉내낸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 누구도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예술의 층에 있었다. 단단하지만 거칠지 않고 가늘지만 약하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손으로 만든 도자기처럼 매끈했고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 같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2번째 소절에서 사건이 터졌다. 빈예서가 의도적으로 한 음을 살짝 비껴 불렀다. 아주 미세하게, 정확히는 기준 음에서 살짝 아래로 눌러서 흔히 말하는 실수처럼 들릴 정도로 위험한 선택.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 비껴간 음이 갑자기 정면으로 돌아오며 멜로디 전체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가슴이 동시에 내려앉았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연기였다. 음정의 움직임으로 감정을 연출하는 고급 기술이었다. 관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감정만 먼저 몸에 도착해버리는 방식. 심사석에서 송가인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엔 미소가 아니었다. 경직이었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떤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오는 두려움 같은 것. 이 아이는 정말 비범해.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현장의 공기를 단숨에 찢었다. 옆에 있던 심사위원이 고개를 돌려 송가인을 봤고 그 시선을 따라 스태프들의 눈도 심사석으로 몰렸다.
누군가는 저 말이 방송에 잡히면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송가인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무대에 박혀 있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가자 빈에서는 더 이상 잘 부르는 아이가 아니었다. 무대를 지휘하는 사람, 관객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이었다. 고음으로 치고 올라갈 때도 과시가 없었다. 오히려 고음을 던진 뒤 바로 작게 낮추며 관객이 울 틈을 만들어줬다. 그 틈에서 관객은 스스로의 기억을 꺼내고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노래에 붙였다. 그때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마치 도미노처럼 퍼졌다. 울음은 소리로 번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함으로 번졌다. 울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스튜디오는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무대의 승리였다. 마지막 후렴, 빈에서는 갑자기 힘을 뺐다. 관객이 기대하던 폭발 대신 숨을 얇게 만들고 음을 낮춰서 마지막을 속삭이듯 밀어넣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완전히 사라진 뒤, 정말 완전히 사라진 뒤 3초. 아무도 박수치지 못했다. 마치 박수라는 행위가 이 분위기를 훼손할까 두려워서. 그 3초는 길었다. 심지어 카메라 감독조차 컷을 못 냈다.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숨조차 조심스러웠다. 그 다음에야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흔한 박수가 아니었다. 잘했다가 아니라 살았다에 가까운 박수였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무대는 끝났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아직 무대 위에 남아 있었다. 심사평 시간이 되자 제작진은 긴장했다. 누구든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무대가 단순한 화제인지 전설의 시작인지가 갈릴 수 있었다. 송가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말문을 열기 전에 빈예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가능성이 오늘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확신. 예서야, 너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관객이 다시 조용해졌다. 송가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의 잠재력을 믿어왔어. 그런데 오늘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야. 네가 앞으로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야.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건 누구나 갖지 못하는 능력이거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빈예서의 표정이 흔들렸다.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올라오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려는 연기자의 표정이었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울음은 때로 참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그때 또 하나의 반전이 터졌다. 제작진이 준비한 다음 순서가 잠시 멈춘 것이다. 현장 진행표가 흔들렸다. 스태프가 뛰어다니며 큐시트를 바꿨다.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다음 무대가 어떤 콘셉트든 빈예서의 여운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참가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만큼 빈예서의 무대는 현장의 구조를 바꿔버렸다. 한 명의 참가자가 프로그램 전체의 심장박동을 바꿔버린 순간이었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대기실 복도에서 스태프들이 서로 말했다. 오늘 방송 나가면 큰일 난다. 큰일이 좋은 쪽으로. 아니, 그 큰일은 비교가 시작되는 큰일이야. 누군가는 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누구든 빈예서랑 비교될 거야. 송가인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나서며 짧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왜 오래 믿었는지 다들 오늘 알았지?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이 아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리고 빈예서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평범하게 웃지 못했다. 손을 꽉 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이 방금 어떤 일을 해버렸는지 이해하려는 듯했다. 어린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재능은 귀엽게 시작하지 않는다. 진짜 재능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든다. 그날 이후 스튜디오 안팎에서 같은 말이 반복됐다. 놀랍다. 빈예서의 재능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아마 이거였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시작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